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던 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선 예비 시댁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믿기 어려우셨는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동안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저에게 다가온 그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 크게 고민하지 않고 받아주게 되었죠. 저희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모습을 양가 부모님께 보여드린다면 결혼은 무난하게 진행이 될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이라는 게 어려운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저희 부모님께선 예비 사이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예의 바른 모습들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지 큰 어려움이 없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죠. 안정적인 직장에서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던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다는 게 부모님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은 문제없이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순간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계획들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고 눈앞에 엄청나게 높은 큰 벽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영미 씨 집안에선 둘 사이의 결혼을 허락해 줬다는 거지?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아들이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으니까 다른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 해도 무조건 결혼 허락을 받았겠지. 그런데 반대로 영미 씨는 우리한테 내세울 게 뭐가 있지? 서로가 처음 보는 자리인데 옷이 그게 뭐야? 옷차림만 딱 봐도 집안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내 입장에선 이 결혼 반대하고 싶은데 굳이 허락해 줄 필요는 없잖아? 신경 써서 왔다고 하기엔 옷도 너무 후줄근하고 내 아들이랑 어느 정도 기준이 비슷해야 결혼을 허락해 주지. 이건 뭐 너무 심하게 차이 나니까 고민해 볼 생각도 없어지는데? 아들, 너는 굳이 이 결혼해야 되겠니?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이고 능력 좋은 집안도 정말 많다. 사랑 하나로만 결혼한다는 건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거야. 지금은 서로가 좋아서 결혼한다지만 몇 년간 지나봐라.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될 테고 주변에 자기 마누라보다 능력 좋고 미모도 뛰어난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 결국 둘이 헤어지는 건 안 봐도 뻔한 스토리인데 굳이 성급할 필요가 있겠어? 둘이 아직까지 30대 초반이고 한창 인생을 즐길 나이에 왜 서로가 지금의 자유를 버리고 살려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결혼이라는 게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그건 먹고 살기 힘들었을 쌍팔년도에나 했던 말들이지. 지금은 혼자 벌어 인생을 즐기는 게 요즘 세상이야.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영미 씨와 내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건 우리 집안이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불투명한 미래에 내 아들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야. 더 할 말 없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외식을 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거든. 아들, 연애할 때와 결혼은 정말 다른 거야. 엄마가 한 말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엄마가 생각하시는 기준에 왜 저희가 맞춰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앞으로 짊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면 되는 건데 왜 엄마의 기준으로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거죠? 저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엄마가 지금 그걸 침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보다 좀 못 벌면 어때요? 저희 집안보다 좀 못 살면 어때요? 사람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능력 좋은 집안에 들어간다 해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서로가 맞는 부분이 많아야 오랜 세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돈만 보고 쫓아간다면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몇 년도 아닌 몇 달 만에 갈라설 수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가치관이 맞아야 함께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저 혼자 여행 다니고 인생을 즐기면 되는 거라고 하셨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한 사람에게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질 텐데 그때 돼서 저와 맞는 여자를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저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저 혼자가 아닌 같이 만들어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선을 긋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결혼을 진행하겠다는 거야?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모르니?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나야 뭐 어차피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겠지만 당신 말도 맞는 것 같고 성훈이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네. 나는 엄마 말에 적극 찬성이에요. 이 결혼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지금까지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데 당연히 좋은 집안에 보내고 싶겠죠.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나도 결혼은 오빠 혼자 결정하고 진행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집안이 좋아야 득보는 것도 많아지는 거지. 딱 봐도 집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훤히 보이는데 굳이 우리 집안이 손해보면서까지 오빠가 결혼하는 걸 지켜보고 싶지 않아? 나는 무조건 반대할게. 저희 집안이 남들한테 부러움을 살 정도로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바르게 키워주셨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훈 씨와 결혼하게 되면 부유하게 살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수는 있어요. 저희 둘의 결혼 후회하시지 않게 정말 많은 노력을 할 테니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서로 만나온 시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벌써 4년이나 됐는데 웬만한 건 서로가 잘 알고 있는 만큼 결혼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부정적으로만 바라봐 주시는 게 아닌 저희가 앞으로 잘 될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말 들어봤자 한 번 정한 마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아들, 우리 빨리 나가봐야 하니까 집 앞까지 배웅해줘라. 예비 시모는 저와 그 사람과의 결혼을 무조건 반대하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엄마를 설득시키겠다며 나중에 다시 연락한다고 저를 택시 태워 집으로 돌려보낸 뒤 급하게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괜히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을까봐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걱정돼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연락이 오긴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좋은 소식은 접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이 난감해 하셨죠. 능력 없는 아빠 탓이라며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이건 누구 탓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며칠 뒤 그 사람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시모가 결혼에 대해
너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자 결혼은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아직 시간은 많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었죠. 그렇게 아무 성과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던 어느 날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따로 불러내셨고 시모와 단둘이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죠. 아직까지 내 아들과의 결혼에 대해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들어보고 싶어서 따로 만나자고 한 거니 속마음 숨기지 말고 다 터놓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영미 씨를 마음에 들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나도 둘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지 않겠어? 일단 내 마음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내 아들이 결혼하기 적당한 나이라서 그런지 이미 선자리가 꽤 많이 들어왔거든. 그러다 보니 영미 씨 집안과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내 입장에선 성훈이가 좀 더 괜찮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겠어? 어차피 시간 지나면 사랑보다는 돈이 전부야. 돈이 있어야 사랑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면 둘의 사랑은 금세 시들게 될 테고 결국 그 끝은 이혼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렇게 되면 서로 시간만 버리게 되는 건데 뭐하러 힘을 빼냐 이거야. 애초부터 서로는 이어질 수 없던 사이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지? 그런데도 결혼을 고집한다면 나도 더 이상 좋게만 얘기하진 않을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갈라놓을 테니 내가 하는 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서로가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 그런데 영미 씨도 내 아들과 결혼하려고 이 자리까지 나온 거잖아? 네, 맞아요. 저희 둘 결혼 허락 받으려고 나왔어요. 쉽게 생각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훈 씨를 놓치고 싶은 마음은 아직까지 없어요. 어머님 기준에 저희 집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좋았다면 바로 결혼 허락해 주셨겠죠.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언제나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도 주위에서 많이 봐왔는걸요. 저희 둘이 살면서 버는 돈이 전혀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이니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조금은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왜 결혼을 허락해줘야 하는 거지? 직장도 별로야. 집안에 능력도 없어. 어디 가서 말하기도 쪽팔린다. 하나라도 내세울 게 있어야 고민이라도 해보는데 잘난 거 하나 없는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라고? 이대로 결혼 진행한다면 시집살이 감당할 수 있겠니? 내가 그냥 놔둘 것 같냐고? 지금도 얼굴에 물을 뿌려버리고 싶은 거 힘들게 참고 있는데 넓은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결혼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어디서 착한 척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아들과 이제 그만 정리해라. 좋게 얘기할 때 하루빨리 내 아들과 헤어지는 게 좋을 거야. 질질 끌어봤자 너만 손해다. 지금 내 아들 뒤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네가 눈에 들어오겠니? 조금의 기회조차 없을 테니 그만 미련 버리고 너한테 수준 맞는 남자 찾도록 해. 어머님은 제가 한마디라도 더 한다면 저에게 당장이라도 얼굴에 물을 뿌릴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너무 강하게 나오시니까 제 의견을 내세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2번 다시 자기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한 번만 더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 시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예비 시모가 보내는 눈빛은 진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날카로우셨는데 그 순간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엄마가 저를 보며 걸어오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신 시모와 엄마가 서로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시모는 다시 자리에 앉으셨고 엄마도 제 옆에 앉아 결혼 문제에 대해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셨죠. 처음 뵙긴 했지만 제 예상은 벗어난 적이 없네요. 위아래로 대충 훑어보니 역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더욱더 확실해졌네요. 그쪽 따님이 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인생 좀 피려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라서요. 서로가 좋다고 해서 함께하고 싶다는 것뿐인데 자식들 눈에서 눈물 나는 모습을 봐야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그쪽 아드님이 내 딸과 헤어지면 원하는 대로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할 거라 생각하세요? 저번에 저희 집에 와서 대화 좀 나눠봤는데 만약 결혼 반대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제 딸과 결국 헤어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2번의 여자는 없을 거라던데요. 제 딸이 그쪽 아드님한테 얼마나 잘했으면 그런 말까지 나오겠어요.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그 말을 지금 믿어요? 여태 인생 헛살으셨네. 다른 여자가 작정하고 덤비면 남자들은 100이면 100 전부 다 넘어간다고요. 꼬리치는 여자 마다하는 남자가 있을까요? 그쪽 따님보다 능력 좋고 뛰어난 외모에 몸매까지 좋은 그런 여자가 앞에 있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앞과 뒤가 다른 게 남자들이라고요. 저는 그쪽 따님보다 더 좋은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이니 이제 그만 제 아들에게서 떨궈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비 시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나가셨습니다. 엄마는 밖으로 나가는 시모를 보며 저렇게 예의 없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얼굴을 붉히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 결혼 꼭 해야 되겠냐고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힘들게 결혼을 한다 해도 시집살이는 버티기 힘들 거라며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날 거라는 말을 제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꺼내셨습니다. 시모의 행동들이나 말투들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된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해도 양가 집안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의 결혼은 무의미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저와 엄마가 예비 시모를 만났다는 걸 듣게 되었는지 전화가 왔길래 좀 전에 일들을 설명한 뒤에 둘만 생각해선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 말을 더듬으면서 결혼을 하지 않을 거냐고 물어보는 말에 눈에 훤히 보이는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설명해 주었죠. 시모는 저보다 더 능력 좋고 집안 좋은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 한다며 저는 어머님의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그 사람은 무조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결혼식을 올릴 거라는 말에 더는 해줄 말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그 사람과 만나서 진지하게 오랜 시간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시댁 식구들이 저를 싫어하는 만큼
좋은 결과는 없을 거라고 결혼은 힘들 것 같다는 변함없는 제 의견에 저희 둘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꿈꿔왔던 저 또한 서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집에 돌아와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저희는 결국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아닌 헤어짐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눈앞에 보이는 많은 현실들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 사람도 헤어졌다는 충격에 한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서로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만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았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남친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 사람이 바람 좀 쐬고 싶다며 여행을 떠났는지 연락 한 통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걱정이 된다고 저에게 전화 한 통 해보라는 말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한 사람 때문에 저희 둘이 받은 상처는 너무 커진 상태였던 거죠. 제가 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저희들은 헤어짐을 선택했는데 또다시 제가 전화를 한다면 서로는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셔놓고 왜 저한테 수습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직접 전화해 보세요. 저희 집안이 부족하더라도 받아주셨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겠죠. 저는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 사람이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한번 결정한 건 웬만해선 바꾸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야? 네가 전화 한 통만 하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니? 만에 하나 내 아들이 진짜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마무리는 좋게 하고 끝내줬으면 하는데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전화 한 통만 넣어봐라. 부탁하마. 저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하루하루가 힘들 지경이라고요. 4년을 함께 있는데 어머님이 저희를 한순간에 갈라놓게 만드셨잖아요. 서로에겐 시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연락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약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 더 이상 저에게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친 어머니는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가는데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어머님의 말에 그 사람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되었지만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어머님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과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는 말이었죠.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허락을 해주신 어머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갑자기 왜 말을 바꾸셨냐고 물어보자 그 사람과 영상통화를 했는데 결혼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2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겠다며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듣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어머님과 전화를 끊은 뒤 그 사람한테 곧바로 전화를 하자 저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둘만 좋으면 되는 건데 어머님의 선택으로 인해 서로가 힘들어지는 현실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다며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살 바엔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는 말을 꺼내게 되면서 분위기를 심각하게 몰고 가자 그제서야 어머님이 꼬리를 내렸다는 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양가 집안 상견례를 준비하게 되었고 예비 시모는 더 이상 저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정해진 날짜에 시모가 잡은 상견례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장소라고 하기엔 너무 낡은 건물이길래 당황스러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시댁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뒤 도착한 시모가 왜 안 들어가냐며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상견례의 분위기와 너무 달랐지만 일단 시모를 뒤따라 들어가게 되었어요. 뒤이어 도착한 그 사람은 예비 시모에게 급히 달려가더니 여기가 상견례 장소가 맞냐고 물어보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저희를 안내했어요. 시모가 직접 알아보겠다고 하셨던 장소가 뚝배기집이라 저희는 할 말을 잃은 상태였죠. 그렇게 모두가 자리에 앉자 뒤이어 음식이 들어왔고 한 사람 앞에 한 개의 뚝배기가 놓이게 되었네요. 침묵을 지키던 예비 시모는 저희를 보며 충격적인 한마디를 건네셨어요. 없는 집안과 결혼하려다 보니 제가 너무 속이 쓰려 대접할 마음이 딱히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끼는 해야 될 것 같아 뚝배기집으로 모셨습니다. 요즘 시기에 5,000원짜리 보기 힘든데 여기가 가격 대비 괜찮은 곳이거든요. 후줄근한 집안이랑 딱 어울리니 굳이 어울리지도 않는 격식 차릴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집안이 그쪽 집안보다 못 산다고 해서 저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죠? 없는 집안에 굳이 기름칠 칠해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서로 못 볼 걸 다 봤는데 뭐하러 격식을 따져요? 그냥 주는 대로 드시고 할 말만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자고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 또 상황을 안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요. 한 번만 더 엄마 성격대로 행동하신다면 그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올 거라고요.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세요? 엄마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거 모르세요? 죄송하다는 말부터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견례 장소를 뚝배기집에서 하시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실망스럽네요. 선택은 엄마가 하셨으니 그에 따른 결과도 엄마가 감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그 물건 제가 찍어드린 주소로 보내주시겠어요? 너는 엄마가 싫다는데 굳이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결혼식을 올려야 되겠어? 내가 왜 여기에 모이자고 했는지 알아? 이 결혼 반대하려고 확실하게 못을 받기 위해 장소를 여기로 청한 거다. 어차피 파투날 건데 돈 아깝게 비싼 곳 알아볼 필요는 없잖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하는데요. 이 결혼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예비 시모는 처음부터 저와 그 사람의 결혼을 반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도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지만 제일 큰 실망을 하게 된 그 사람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더니 밖으로 나가
퀵 배달 온 물건 하나를 가지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시모 앞으로 다가가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전부 다 쏟아내었고 그 안에서 펼쳐진 건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시댁 집안 식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된 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다들 저를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계셨던 게 결국 이런 거였어요? 솔직히 오늘 조용히 넘어갔으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속으로 삭히며 남은 인생 살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결국 원하시는 건 전부 돈이었네요. 제가 벌어오는 돈이 앞으로 이 사람한테 가게 되니까 그게 싫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모든 걸 충당하고 계셨겠죠. 그걸 원하시는 거였고 저는 그런 것도 모른 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효도라고 생각했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저를 입양한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입양된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날 두 분이서 나누는 대화에 제가 입양하였다는 말을 꺼내게 되시면서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게 전부 밝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동안 알아봤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두 분이서 나눈 대화는 진실이었고 더 충격적인 건 희영이 너도 입양하라는 거야. 지금까지 네가 벌어와서 바친 돈들 결혼할 때 주겠다고 했던 약속 그걸 우리는 믿고 있었지만 두 분의 배만 채우고 있었던 거야.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건 친자 검사지와 입양기관의 서류들이었어요. 그 사람과 예비 신우는 둘 다 보육원에서 데리고 왔던 거였네요. 두 분은 나중에 때가 되면 전부 설명하려 했다고 했지만 결혼 자금과 목돈을 모아주겠다며 걷어들인 돈들을 이미 전부 다 써버린 빈 통장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죠. 두 분이 그 사람과 신우를 이용해 먹으려고 어렸을 적부터 입양해서 키웠던 거였어요. 신우는 믿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서류들을 확인했지만 자신이 입양아였다는 게 확인이 되는 서류를 보게 되는 순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 또한 엄청났고 신우는 그 자리를 박차고 식당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동안 키워주셨던 건 그간 벌어온 돈으로 충분했던 것 같다며 두 번 다시 얼굴 마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어버리자 예비 시부모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힘들게 키워서 번듯한 회사에 입사하게 만들어 이제야 제대로 된 돈을 받아쓰기 시작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고 그 사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그 사람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시부모는 땅을 치며 후회했고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길 원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상처로 남아있게 되었네요. 결국 그 사람은 친부모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두 분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게 다가왔는지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은 두 분과의 인연을 끊어낸 상태이고 저와의 결혼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그동안 믿고 맡겼던 돈을 전부 다 써버려서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전혀 없는 상태라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밝혀질까봐 결혼을 계속 반대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난다면 한몫 단단히 챙길 생각을 하고 계셨죠.
너무 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지금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사람 옆에 머물러 주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결국 두 분은 아들, 딸을 잃게 되었고 지금 현재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를 나눈 사람들도 아니고 이용해 먹으려고 입양했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결혼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던 거였죠.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 그분들은 현재 그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비나 부양료라도 달라며 구차하게 애원하고 있네요. 예비 신랑은 현재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부양 의무 포기에 대해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선 과거의 일은 일단 잊어버리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저와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자리를 잡는 게 이득일 것 같다고 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저희의 삶에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한국 땅 좁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또다시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네요.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모든 걸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얼굴을 마주한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오면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이었던 그 사람과 인연을 만들게 된 건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전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관심을 보였던 학생은 반에서 반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하는 게 어려웠었던 저에게 처음으로 친구가 되어줬었죠. 서로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꾸준하게 잘 지내왔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고 학교를 가는 게 즐거웠었죠. 전학을 오기 전에는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따돌림을 심하게 받은 터라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저는 결국 전학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 할머니께서도 마음 놓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실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원래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셨는데 음식점에 새벽 배송을 하시다가 아빠의 졸음 운전으로 2번 다시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겪고 말았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지내왔었지만 부모가 없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 큰 불행이었죠. 그런데 학교 문제로 전학을 가고 새롭게 인연을 만들게 된 학교에서 저와 인연을 만들게 된 그 친구는 힘들었던 제 삶에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특별하게 다가왔었어요. 그 친구는 놀랍게도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저와 반대로 어머님과 단둘이 살고 있는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더군요. 그래서 대화도 잘 통했고 저희는 서로 많은 부분에서 의지하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집도 가난했지만 그 친구 집안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식당 일을 하면서 뒤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많은 걸 도와주고 계셨죠. 통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얼떨결에 친구의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네요. 제 얼굴을 보고 싶다며 저녁 먹고 가라고 초대를 하셔서 인사를 드리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꽤 관심 있게 보고 계셨는지 궁금한 점들을 이것저것 질문하셨고 앞으로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길 바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식당 일 때문에 잘 챙겨주지 못하는 걸 제가 대신 곁에서 신경 써주길 바라셨어요. 서로가 나이는 어렸지만 그래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신경 써주며 잘 지내왔었죠. 그 친구는 자신의 꿈이 의사가 되는 거라며 꼭 성공해서 가난한 삶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했어요. 저도 같은 길을 가기 위해 저희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도 같은 반이 되면서 저희 사이는 더욱더 끈끈해졌어요. 누가 봐도 사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었죠. 그런데 잘 지내오던 어느 날,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옆집에 살던 아줌마가 왜 이제 왔냐며 저에게 눈물을 흘리셨고,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머리를 다치신 것 같다며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알려주셨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제 눈앞에는 이미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께선 병원으로 실려 오시던 도중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그 친구와 어머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장례를 도와주셨어요. 언제나 제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할머니께서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그 충격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었어요.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을 떠나보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앞섰고, 괴로움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할머니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어쩌겠니? 산 사람은 앞만 보고 달려야지. 내 아들과 함께 의사가 되겠다며? 아줌마가 옆에서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까 너는 공부에만 열중해라. 내 아들도 너를 만나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더 마음이 쓰여서 그런다. 둘이 함께하면 앞으로 더 험한 일이 찾아와도 분명 길은 열릴 거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야지. 앞으로 아줌마가 할머니 대신 엄마 역할을 해줄 테니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 함께 하자꾸나. 사람 인생 안 좋은 일들만 생기겠니? 분명히 해 뜰 날도 찾아올 거다. 어머님은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셨고, 홀로 남겨진 저를 걷어 주셨어요. 제가 옆에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길 바라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둘이 서로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어머님께서도 알고 계셨는지, 제가 무너지면 아들도 무너지게 될 거라며 안 좋은 상황이 오기 전에 저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어머님의 고운 마음이 저를 감동시켰고, 장례식이 끝난 이후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 모든 걸 정리하고 어머님 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관계는 더욱더 끈끈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도 예전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었죠. 어머님은 저희가 의사가 되면 둘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계셨고, 그 사람도 저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며 친구 관계 이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그 사람 옆에서 함께 공부해 주길 원했었죠. 그렇게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접어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또 한 번 안 좋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식당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셔서 누워서 생활하게 되는 불행이 찾아오는 안 좋은 상황을 겪게 되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은 상태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인 지출들이 계속해서 부담을 안겨주고 있었죠. 어머님이 쓰러지면서부터
생활이 안 되니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집을 처분한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 얼마 버티지 못하고 금방 바닥을 보이고 말았어요. 어머님의 몸이 언제 회복이 될지 몰라 많이 답답한 상태였는데 누워 계신 상태로 저를 부르셨어요. 수영아, 아줌마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니? 너도 지금 현재 우리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다. 아줌마는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아들과 너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아줌마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도저히 이 방법 말고는 지금 우리 집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구나. 수영아, 정말 너한테 어려운 부탁이겠지만 어차피 너희들이 성인이 되면 결혼할 생각 가지고 있었잖아? 자리가 잡힌 뒤에 결혼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성인이 되자마자 일단 혼인신고부터 해라. 결혼식은 내 아들이 의사가 된 이후에 해도 되는 거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수영이 네가 아줌마 대신 내 아들의 뒤를 봐줄 수 있겠니?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정식 며느리가 되는 거다. 너희들은 가벼운 사이도 아니고 서로 그동안 정말 잘 지내왔었잖아.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길바닥에 주저앉게 될 게 뻔하고 내 아들은 결국 의사의 길을 걷게 되지 못할 거야. 수영이 너도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싶지 않잖아? 분명 고생한 만큼 그 보상은 충분히 주어질 거라 생각한다. 그건 이 아줌마가 장담할게. 내 아들이 지금까지 의사가 되려고 쉬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온 거 너도 옆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주고 내 아들이 의사가 될 수 있게 수영이 네가 제발 도와주렴. 아줌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식당에서도 우리 집안 사정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영이 네가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했었어. 힘들겠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말고는 없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나도 그렇지만 내 아들도 지금 너의 도움이 간절하다. 그날은 아줌마에서 시어머니가 되는 날이었어요. 시모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고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있게 제가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 떠나시고 시모가 옆에서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건 진심이었기 때문에 시모가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등을 돌릴 정도로 저는 독하지 못했었어요. 시모의 말대로 그 사람과 결혼은 나중에 하더라도 법적으로 서로 부부가 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고 저 또한 그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꼭 의사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제 몸 하나 희생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다니던 고등학교를 나와야만 했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며 저희 세 가족이 먹고 살 정도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었죠. 그 사람도 저에게 미안해하면서 꼭 성공해서 모든 걸 보상해 주겠다며 잠잘 시간 쪼개가면서 제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은 앞만 보고 달려간 결과 명문대 진학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성인이 되면서 정식 부부로 삶을 꾸려나가게 되었어요. 대학생이었던 남편의 뒤를 부족함 없이 지원해주기 위해 집에 돌아와서는 얼마 되지 않는 부업 일까지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남편의 뒤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옆에서 바라보며 항상 고맙다고 미안해 하셨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고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던 저는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 따로 공부를 해왔었어요. 그래도 졸업장은 있어야 할 것 같아 틈나는 대로 공부를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결과 남편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저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었네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면서 그동안의 고생과 희생에 대해 고마워하며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다녔던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저희 가족은 힘들었던 시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의사가 된 남편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바쁜 날들을 보내왔어요.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도 그렇고 시모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조금씩 당황스럽게 만들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언제까지 놀고 먹을 거니? 의사 아내가 됐으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보니까 내 아들이 꽤 많은 모임을 가는 것 같던데 분명 부부 동반 모임도 있을 테고 앞으로 더 좋은 길이 열릴지도 모를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건데 내 아들 뒷배경이 안 좋으면 되겠어? 그 자리에 멈춰서서 더 이상의 발전도 없이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 너는 다음 계획이 뭐니?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놀고 먹기만 할 건 아니지? 어머님,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이가 벌어오는 돈만 받아 먹으면서 살아갈 생각 없어요. 그러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원래 꿈이 의사였다고요. 하지만 저 사람 의사 만들어주려고 제 꿈은 포기했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오랜 기간 식당 일을 해온 걸 아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솔직히 서운하네요. 저에게 부탁할 때 생각 안 나세요? 의사 될 때까지만 고생해 달라면서요.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요. 몸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잠깐 쉬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저도 하고 싶은 걸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벌어오는 돈으로 놀고 먹기만 할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얘기해봐. 내가 부끄러워? 그동안 뼈 빠지게 고생한 나를 데리고 다니는 게 부끄럽냐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데? 정말 어머님이 말한 대로 모임에 나를 데려가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 당신이 식당 일을 하도 오래 해서 그런지 외적으로 가꾸질 못해서 누가 봐도 풍기는 이미지가 좋아 보이지 않잖아. 손도 죄다 부르터서 옛날처럼 고운 손도 아니고 관리를 못해서 주름살도 많이 늘었는데 화장해봤자 그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헤어스타일도 그냥 동네 아줌마이니 중요한 자리에 동반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도 의사만 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무리에서도 급이 갈리더라고. 그런데 당신과 함께 동반하면 내 이미지가 어떻겠어? 그래서 그런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야. 의사 이미지가 있잖아. 당신 정말 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는 거야? 나도 여자야. 누구는 꾸미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 나한테 쓸 돈 한 푼이라도 아껴서 당신 지원해주려고 잠도 안 자가며 부업까지 하면서 벌은 돈으로 주머니 채웠는데 이제는 그런 게 고맙지도 않은 거야? 그냥 내가 짐처럼 느껴지는 거냐고.
사회 나가니까 능력 좋은 여자들이 많아서 눈알이 막 돌아가디?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잘 생각해봐. 나 아니었으면 의사 꿈도 못 꿨어. 당신이 금전적으로 지원해준 건 고마운데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의사가 된 거지. 뒤에서 밀어준다고 아무나 의사가 되니? 시모와 남편의 말들은 저에게 너무 큰 서운함을 안겨주었어요. 제가 희생하며 힘들어할 때는 항상 입이 닳도록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는 듯 거침없이 행동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붙잡으려 했었는데 성공하고 나니 변하기 시작하던 시모와 남편은 저에게 지속적인 상처를 주었고 남편은 결국 절대 꺼내지 말아야 될 말을 입 밖으로 꺼내게 되었네요. 남편은 의사인 자기는 저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그동안 고생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며 각자의 인생을 살길 원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댔어요. 이제는 제가 짐처럼 느껴진다며 다른 기회를 잡고 싶다고 저를 놓아주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제 인생을 갉아먹고 의사가 된 남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고 제가 꿈쩍도 하지 않으려 하자 남편은 상처되는 말을 제 마음에 거침없이 비수를 꽂았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손해보는 장사잖아. 앞으로 남은 인생 당신은 떵떵거리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사치 부리며 살 텐데 내가 이러려고 의사 된 줄 알아? 더 높은 곳을 바라보려고 의사가 된 거라고. 이제 시작인데 당신 때문에 내 발목이 잡혀 있잖아. 그동안 나에게 쏟아부었던 세월만큼 금전적으로 서운하지 않게 보상해 줄 테니까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당신은 의사인 남편을 두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다고. 나를 의사가 되게 만들어줄 밑거름밖에 안 되는 존재일 뿐이야. 그 이상은 될 수 없다고. 단물 다 빠졌는데 데리고 있어봤자 나만 손해잖아. 나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당신이 내 아내라는 법적 서류 하나 때문에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겠다는 말이네? 병원에 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나 봐. 그동안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당신 병원 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얼마를 요구할 줄 알고 그렇게 당당한 거야? 매달 얼마 들어오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이 내가 그동안 희생한 세월만큼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그건 걱정하지 말라니까.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당신은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거야. 남편은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생긴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저와의 관계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게 두 눈으로 보였고 남편의 배신에 결국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갈라서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이미 저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였고 더는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원하는 답을 해줄 수 없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네요. 그날 이후 남편을 몇 번이고 설득시키려 했지만 결국 남편은 저에게 돌아오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 시모와 단둘이 함께 있는 공간도 불편해서 일단 따로 나와 지내게 되었죠. 힘들게 살아왔는데 혼자가 되어버린 제 자신을 보게 되니 너무 불쌍하게만 느껴졌어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것조차 저에게는 너무 큰 욕심이었는지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나와서 지낸 지 며칠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고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남편을 놓아줄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끌어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시댁을 다시 찾아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고 너무 큰 배신감에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어머님, 지금 제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한 걸음 떼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집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오늘 누가 오나 봐요? 음식들도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그동안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연기하신 거예요? 허리 다치신 것도 전부 다 거짓이었나요? 여태까지 제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걷지도 못하셨는데 음식까지 만드실 수 있으셨어요? 그동안 연기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래, 내가 좀 속였었다. 네가 내 아들 좋다고 따라다녀 놓고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 대신 너도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냈었잖아. 그거면 된 거 아니야? 나 지금 많이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 줄 아니? 시모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놓으신 걸 보자기에 포장을 하시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밀친 뒤 급하게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곤 어디론가 향하시길래 시모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택시를 타고 시모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달려 도착한 곳은 어느 건물 앞이었어요. 그곳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잠시 뒤 버스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두리번거리더니 잠시 뒤 시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그걸 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네요. 그리고 남편 옆에 처음 본 여자가 남편의 손을 잡고 시모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 수 있었어요. 의사들끼리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떠나는 모임이었습니다. 많은 동료 의사들은 남편과 그 여자가 서로 부부인 줄 알고 있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즐거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죠. 시모는 만들어 온 음식을 남편에게 건네주었고 곧 버스가 출발한다는 말에 너무 화가 난 저는 공개석상에 전공의 동료를 본처로 대동한 남편에게 달려가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러자 남편 옆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제 얼굴에 손을 올리면서 남의 남편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더 크게 화를 냈어요. 남편과 시모는 제가 따라올 줄 몰랐는지 잠깐 당황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 옆에 있던 여자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돈을 준다고 했을 때 그냥 받고 조용히 사라지라며 제가 남편의 그릇을 채워줄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며 저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저도 있는 힘껏 그 여자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머리채 잡고 난리를 쳤지만 그럴수록 더 미친 여자로 몰아가더군요. 결국 남편과 시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된 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날 이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네요.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지만 그런 건 저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남편이 의사가 되고 이쁜 아이 하나 낳아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되었으니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혼자가 되어버린 저는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었고 멈추지 않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었고 어느새 제 나이는 40대 후반이 되어버렸네요. 세월이 흐른 만큼 제 삶도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포기할 뻔한 인생에 좋은 사람을 만나 아이도 가지게 되었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가며 소박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과거의 삶에 대해 후회도 했지만 현재의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되자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삶에 꽃이 피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 땅이 정말 좁긴 한지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 눈앞에 전 남편과 시모를 마주하게 되었고 저를 마주한 두 사람은 많이 놀란 듯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 등 뒤에서 들린 내 이름 석자에 시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말았네요. 바로 남편이 저를 부르는 소리였고 그 옆에는 제 딸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열을 하고 있던 시모는 저에게 말을 붙이려 하자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등을 돌린 뒤 현 남편과 제 딸에게 걸어갔어요. 제가 모른 척하자 갑자기 전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구했어요. 저에게 저지른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당황한 듯 과거의 전 남편이냐고 물어보길래 고개를 끄덕였죠. 나 버리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여긴 웬일일까? 당신은 두 다리를 어디다 팔아먹고 이곳에 온 거야? 그새 돈도 다 떨어진 거야? 이런 노후한 환경의 요양원에 도움받으러 올 정도면 이미 돈이 바닥난 건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나를 버린 대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몰라보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하다가 이런 꼴을 당한 것 같아. 당신이랑 이혼하고 앞으로 내 인생은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어. 한꺼번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느라 많이 피곤했는지 나도 모르게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더라고. 그러다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고 내 옆에 있던 그 사람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그리고 나는 보다시피 두 다리를 잃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지. 그날이요,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 나와 어머니가 당신에게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대가를 받게 된 것 같아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방법이 없었는데 당신이 요양사로 근무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하며 나를 위해 희생했던 당신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은 내가 너무 한심스럽다. 내 담당 요양사가 당신으로 배정되어 있더라고. 사람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나 봐. 전 남편의 말대로 저는 담당 요양사로 배정받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요양사 일을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참에 잘 됐다 싶었어요. 남편 사업이 잘 되는 바람에 그 일을 돕기 위해 요양사 일을 그만둔다고 원장님께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덕분에 쉽게 해결될 수 있었고 그 사람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 저는 요양원에서 현 남편과 제 딸의 손을 잡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아픈 기억들 때문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 남편은 두 다리를 잃은 채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모습을 봤는데 속 시원할 거라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네요. 본인이 선택한 인생 감당하며 살아야겠죠. 두 번 다시 마주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의 가정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가정이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 사는 인생 별거 없다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미련한 삶을 살았는지 후회만 밀려오네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3년 전쯤 남편의 행동들이 조금씩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택시 운전기사로 일만 해오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겠다며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통보를 했어요.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계획이 다 있다는 말에 안심했었고 남편의 결정을 존중해 줬었죠.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만큼 한동안 쉬고 싶다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정을 위해 한평생 운전대만 잡았던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외박도 많이 하고 동료 직원들과 따로 만나 술자리도 가지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쉴 때만큼은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고 최대한 배려를 해줬었는데 어느 날 늦은 새벽에 집에 들어온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손에 손바닥만한 작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들어오더니 선물이라며 저에게 건네주더라고요. 남편에게 선물을 받아본 건 그날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비록 만취 상태였지만 항상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남편의 모습에 고마웠어요. 평소에 많이 무뚝뚝하고 표현을 워낙 안 해서 서운한 적도 많았었지만 그날 받은 선물은 제 마음을 울렸고 쇼핑백 안에 포장되어 있는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꽤 비싸 보이는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그날은 저에게 너무나 행복한 날이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해장국을 준비한 뒤 전날에 선물해준 목걸이와 귀걸이를 착용했어요. 엄마, 못 보던 건데 목걸이랑 귀걸이 사셨어요? 꽤 비싸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아빠가 선물해 주신 거예요? 너희 아빠가 어제 선물이라면서 건네주더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선물이라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서 그런지 엄청 당황했다니까. 엄마 어떤 거 같아? 잘 어울리니? 아빠가 무슨 바람이 들었길래 엄마한테 선물을 다 해주는 거야? 혹시 엄마한테 잘못한 거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아침 일찍 일어난 딸은 남편에게 선물 받은 목걸이와 귀걸이를 바라보면서 부럽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오길래 아침상을 내어주고 있는데 딸이 저한테만 선물해주고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서운하다는 말을 꺼내자 남편이 무슨 말이냐며 되물었어요. 그러자 딸이 제 몸에 걸려있는 목걸이와 귀걸이를 가리키며 어제 상황에 대해 딸이 대신 설명해주자 남편은 기억이 나지 않는 듯 제 몸에 걸려있던 목걸이와 귀걸이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얼굴빛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당신이 나한테 선물이라면서
목걸이랑 귀걸이가 포장되어 있는 상자를 건네줬잖아. 어제 기억 안 나? 아빠, 엄마한테 준 선물 혹시 엄마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야? 그런 건 아니지? 그냥 술 먹어서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지? 아, 이제야 생각이 났네. 내가 지금 술이 덜 깨서 제정신이 아니다. 어제 오는 길에 그동안 고생만 한 당신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선물 하나 해주고 싶었어. 어때? 마음에 들어? 나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남편은 그동안 없이 살면서 고생한 저에게 소홀했던 것들이 마음에 걸렸다며 제 마음을 선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간 푹 쉬었는지 일자리를 구하게 됐다면서 그동안의 택시 운전 경력으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집안의 운전기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을 꺼내었어요. 며칠 뒤 바로 출근하게 될 것 같다며 또 다른 시작을 알려주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리며 살면서 믿고 따라갔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 남편은 운전기사로 새로운 일자리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월급도 택시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고 퇴근 시간 또한 거의 일정해서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택시 일을 할 때는 그래도 하루에 정해놓은 목표 금액이 있어서 늦은 시간까지 운전대를 잡았었는데 새롭게 시작한 일은 장점만 있지 단점은 발견하지 못했었죠. 남편도 새롭게 시작한 일자리에 만족하는 듯 불평 한마디 없이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가족들끼리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려 했었는데 남편이 그날 일정이 많이 바빠서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제 딸과 단둘이 영화를 보게 되었었죠. 그런데 영화 시작 시간에 맞춰 딸과 함께 극장에 들어가려 하는데 한쪽 편에서 영화가 끝이 났는지 사람들이 줄지어 나오길래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던 도중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 그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한 곳을 응시하며 극장에 들어가지 않자 딸도 같은 곳을 보게 되었고 저와 같은 충격을 받았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딸은 일이 바쁘다고 해놓고 가족들과의 약속을 깨버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 모습에 화가 치밀었는지 걸어 나오고 있는 남편과 여자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아빠,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이 많이 바쁘다고 하셔놓고 왜 다른 여자랑 극장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나랑 같이 올 수 없어서 안 보겠다더니 둘이서 영화 보러 온 거야? 지금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벌써 시작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빠랑 옆에 계신 여자분과 극장에서 나오는 거 두 눈 뜨고 똑바로 봤는데 뭐가 그리 당당해요? 아빠 지금 바람 피우는 거예요? 말 조심하지 못해? 내가 얘기했지? 업무 중이라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었잖아. 당신이랑 혜진이 너는 아빠 못 믿어? 인사드려라. 내가 모시고 있는 대표님이셔. 내가 대표님 댁 운전기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랑 내가 아빠가 하는 말을 전부 다 받아들일 것 같아요? 누가 아빠가 하는 말을 믿겠어? 오해할 만한 일을 만든 건 전부 다 제 불찰이니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영화가 너무 보고 싶은데 같이 극장에 올 사람을 급하게 만들기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 기사님께 부탁을 하게 되었네요. 불쾌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딸은 화가 많이 났는지 사람들의 시선은 생각도 하지 않고
처음 본 여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극장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딸을 말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 또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 여자의 겉모습에서 풍기는 아우라는 확실히 일반인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제 딸을 진정시킨 뒤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모든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도 처음이었지만 저는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의 사장이 남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여자라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 밖의 행동을 한 남편과 대표라는 여자가 둘이서 극장을 찾아온 건 누가 봐도 바람 피우고 있는 현장을 잡히게 된 불륜의 관계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마주 앉아 시선을 주고받고 있는데 남편 옆에 앉아있는 여자 대표의 목에 반짝거리는 게 보였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목걸이이길래 유심히 바라봤는데 제 시선을 눈치챈 여자가 저를 바라보더니 제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꺼낸 한마디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고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목걸이랑 귀걸이 제가 착용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서 많이 놀라셨나 봐요. 그 목걸이랑 귀걸이가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새롭게 출시하게 된 제품이거든요. 기념삼아 아내분께 가져다 드리라고 장 기사님께 하나 선물해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시네요. 이번 제품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 액세서리 알레르기는 없으시죠? 그건 그냥 샘플이라 도금한 거라 오래 착용하면 두드러기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착용하고 있는 건 백금이라 그런 걱정 없는데. 정품 제품 받고 싶으시면 저희 매장에 한번 들르세요. 괜찮은 거 몇 개 선물해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저를 생각해줘서 사온 선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여자 사장의 회사에서 샘플로 받은 액세서리였다는 게 저를 너무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딸도 제가 일어나자 당황했는지 저를 뒤따라오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화를 냈지만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여자처럼 보여서 더 이상 남편과 그 여자를 앞에 두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선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와 귀걸이를 전부 빼낸 뒤 다시 상자에 집어넣고 안 좋은 마음을 가진 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손에 들고 있던 액세서리 상자를 남편의 몸에 집어던지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화가 난 거야? 당신은 그동안 나를 봐놓고도 몰라? 나는 그분의 운전기사일 뿐이라고. 같이 영화 본 것도 근무의 연장선인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먼저 일어나 집으로 가버리면 어떡해? 그렇게 돌발 행동을 하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당신도 그렇고 너도 생각 없는 행동을 보일 거였으면 뭐하러 부른 거야? 괜히 내 입장만 곤란해졌다고. 당신 지금 뭘 잘했다고 끝까지 거짓말 하는 거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 거 같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 여자 주려고 시간 투자해서 목도리 뜬 줄 알아? 목도리에 당신이랑 우리 가족 이름이 적혀 있는 거 몰라?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게? 그 여자 대표가 추울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당신이 착용하고 있던 목도리를
건네줬다고 얘기할 거야? 남편은 그 여자의 목에 감겨있는 목도리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지 당황한 표정으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저 몰래 그 여자와 서로 느끼고 있는 감정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던 거더군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딸은 자기 아빠한테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다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만 남겨져 있던 상태라 흥분한 나머지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딸이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성격을 보게 되었고, 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충격적인 말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저는 눈물을 쏟아내었네요. 나는 당신이랑 살고 싶어서 지금까지 지긋지긋한 인생을 버텨온 줄 알아? 나도 혜진이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살진 않았어. 이제 나도 내 삶을 찾아야 되겠어. 이번에 찾아온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각자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어? 어차피 당신도 이제 나랑 같이 살 이유가 없어졌잖아. 앞으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은 지금까지 나랑 혜진이와 함께했던 모든 날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머릿속에서 지울 수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 나도 지금껏 당신한테 한다고 했지만 아내로서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어찌됐든 당신이 잘못한 건 인정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고 약속해. 혜진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 줄 알아?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그만 여기에서 멈춰. 더 이상 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미안하지만 내가 당신한테 모든 걸 고백한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내기 위해 사실을 털어놨던 거야. 그동안 가진 거 없는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한 거 알지만 나도 그만큼 많이 힘들었어. 남은 인생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더 못 볼 걸 보기 전에 여기에서 그만 끝내는 게 좋겠어. 그동안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 가지고만 있던 건데 이제야 꺼낼 수 있게 됐네. 내가 전부 다 작성했으니까 당신은 그냥 사인만 하면 돼. 위자료는 알아서 챙겨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남편이 택시 일을 그만두고 운전기사 일을 하게 된 건 어느 날 그 여자가 남편 택시를 타게 됐는데 그때 급한 약속이 있었는지 최대한 서둘러서 목적지까지 도달해 달라는 부탁을 남편이 들어주었고 시간 내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운전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날 이후 몇 번 더 도움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 함께 일을 하고 싶었는지 그 여자는 정식으로 남편에게 운전기사를 제안하게 되었어요. 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그 여자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둘이 함께 움직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무언가 서로 통하는 게 있었는지 눈이 맞게 된 거였어요. 그 여자는 지금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적은 나이도 아니고 빌딩주에 가진 것도 많은 그 여자가 남의 가정을 깨면서까지 남편을 곁에 두려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 여자의 부를 쫓아가기 위해 저를 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함께한 세월은 이혼 서류 한 장으로 남남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겪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모든 걸 다 놓고 몸만 가지고 떠나버렸네요. 이런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있었던 딸도 부모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는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지지고 볶으며 살아왔던 남편과의 추억들이 집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너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삶이 적응이 되지 않아 너무 힘이 들었어요. 딸도 몇 달 동안 연락을 받지 않자 이건 아닌 것 같아 남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바라보기만 할 수 있는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한 뒤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문이 열리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문에서 남편과 그 여자가 손을 잡고 나오고 있는데 그 뒤로 제 딸이 뒤따라 나오고 있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몰라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남편이 저를 막아섰어요. 이거 안 나?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딸이 왜 이 집에서 나오는 건데? 혜진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엄마랑 집에 가자. 나한테 엄마는 지금 제 옆에 있는 이분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엄마는 버린 지 오래예요. 아빠, 이제 그만 가요. 내가 그만 찾아오라고 얘기했는데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우리는 이제 남남이 된 거 몰라? 그리고 혜진이도 우리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 알고 보니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남자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좋으니까 도움을 받고 싶었는지 새엄마로 받아줄 마음이 있다고 찾아왔는데 아빠인 내가 내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결정했어. 당신이랑 같이 살아봤자 솔직히 좋을 거 하나 없잖아. 내 딸 인생 망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만 돌아가.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위자료도 적당히 챙겨줬잖아. 딸은 새엄마라고 부르며 팔짱을 낀 채 차에 올라탔어요. 남편은 한 번만 더 자기 집에 얼쩡거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저에게 큰소리친 뒤 상견례가 있는데 저 때문에 늦었다며 급하게 운전대를 잡았어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 딸의 모습에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저는 이대로 딸까지 보낼 수 없어서 택시를 타고 남편의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죠.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하니 많이 비싸 보이는 식당 앞에 차가 멈추었고 다들 서둘러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 식당 안으로 발을 들인 뒤 양가 집안이 모여있는 자리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넘겨 상황을 살피며 딸과 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데 양가 집안이 인사를 주고받은 뒤 좌석에 앉으려던 순간 혼사가 삽시간에 파투가 나고 말았네요. 그동안 혜진이한테 말로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게 되니 듣던 대로 인물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사돈어른 얼마 받으셨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해보세요. 사부인한테 얼마 받기로 하신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니 많이 당황스럽네요. 혜진아, 사돈분들이 뭐라고 하시는 거니? 아빠, 왜 당황하고 그래?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 어머님께서 물어보시잖아. 아빠 얼마 받았냐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잖아.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다짜고짜 자리에 앉자마자 이 사람한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당황하게 만드는 건 실례 아닌가요? 설마 정신적으로 모자란 집안은 아니시죠? 이런 자리는 기본적으로 가벼운 인사로 시작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이 사람한테 얼마 받았냐고 상견례와 연관도 없는 말을 하시니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네요.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불편한데요? 제가 봤을 때 아버님, 어머님께서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불편하실걸요? 혜진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상견례가 장난인 줄 알아? 너희 엄마랑 갈라선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빠, 왜 흥분하고 그러세요? 정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랑 이혼하신 걸 이 자리에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숨기실 생각이시죠? 지금 아빠 앞에 앉아 계신 이분들이 누구신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아빠가 이분들의 가족 중 한 명을 뺑소니 쳤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리고 대표님도 그 차량에 같이 타고 있었던 거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두 분이서 무덤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셨다면 입 밖으로 꺼내지 마셨어야죠. 딸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던 도중 바쁜 일정을 마치고 늦은 저녁 시간이 돼서야 돌아가고 있는데 저녁도 안 먹은 터라 집으로 가던 도중 횟집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여자는 술을 마셨지만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술에 취한 대표가 뒷자리에서 남편에게 스킨십을 해오다가 앞을 제대로 안 보고 달리던 도중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길을 건너고 있던 사람과 충돌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했던 남자는 친구들과 낚시를 하던 도중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려고 숙소로 향하는데 남편이 앞을 제대로 못 본 탓에 사람을 치게 된 거였죠. 그 순간 대표는 모든 걸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서둘러 현장에서 벗어나자는 말에 남편과 함께 도망치게 된 거였어요. 주변에 CCTV가 없던 터라 뺑소니범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여자는 남편에게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저와 이혼을 하고 자신과 평생 함께 지내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조건을 내밀었어요. 눈 밖으로 벗어나면 남편이 자수를 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함께 하길 원했었죠. 남편도 골치 아픈 일로 경찰서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지 그 여자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남편은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말들로 이혼을 하게 만든 뒤 그 여자와 함께 살게 되었던 거네요. 딸은 자기 아빠에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분풀이를 하려고 찾아간 거였는데 남편은 그래도 자기 딸이라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는지 집 안으로 딸을 들인 다음 자신이 가지게 될 재산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는지 그 여자한테 딸과 함께 살면 안 되겠냐고 방에서 단둘이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이런 문제가 밝혀질까봐 두려웠던 상간녀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며 함께 지내는 걸 반대하면서 사고를 냈던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결국 모든 걸 엿들은 딸이 이 사실들을 전부 다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딸은 사고가 난 현장을 찾아가게 되었고 피해자인 가족들을 만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경찰에게 연행이 되면 자신들의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말에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상견례라는 계획을 꾸미게 된 거였어요. 결국 딸은 모든 상황의 아픔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동시에 복수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상간녀와 남편의 머리채를 잡으며 온몸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경찰들이 들이닥치면서 모두들 경찰서로 연행이 되면서 남편과 상간녀의 계획은 전부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이 되자 그제서야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이혼을 했고 남남이 되어버린 남편을
다시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상간녀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는지 평생 숨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걸 제 딸 때문에 자기 인생 망쳤다고 구치소에서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화를 내고 있었네요. 딸은 법이 그렇게 허술한 건 아니라면서 구치소에서 오랫동안 썩으며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뉘우치며 살라고 상간녀에게 소리를 질렀네요. 남편과 상간녀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이지만 문제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남편과 상간녀의 처벌은 더욱더 무거워지게 되겠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의 인생까지 잡아먹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네요. 마음 같아선 평생 구치소에서 썩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병원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하루빨리 회복이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하네요. 돈 앞에서는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언제나 가족을 우선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